그 앞 시간에 이어서 전압에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들을 좀 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은 이제 이게 전압이 회로 안에서의 이야기예요. 전기 압력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전압을 공부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전위라는 걸 이해를 해야 돼요. 전위. 그리고 어떤 곳에 전기적인 위치, 크기 뭐 그런 정도가 있다라고 했을 때 A하고 B 사이에 전위가 서로 다른다면 그 전위 사이에는 차이가 존재를 하겠죠. 그게 전위차예요. 예를 들면 이 지점에 첫 번째 지점의 전위가 10V라고 가정을 해요. 전위차와 전위는 어차피 위치가 4m인 곳과 5m인 곳의 차이는 5m 이런 식으로 해서 단위는 같게 쓰겠죠. 그래서 10하고 이쪽이 20V라고 한다면 어느 쪽이 전위가 높을까요? A하고 B 지점 중에 B의 전위가 높겠죠. 둘의 전위차는 누구에서 누구를 기준으로 정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죠. 자, V, A, B. 자, 보통 이렇게 쓰면 A가 바라본 B의 상대 속도, 우리 여기에서처럼 누구를 기준점으로 잡는 거예요? 앞에 A를 기준점으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A를 빼줘야 되는 거죠. 기준점이 되는 부분을 빼주는 거예요. 그럼 VB 마이너스 VA 비슷하죠. 자, 그래서 이쪽 VB가 되는 곳이 얼마냐면 20V예요. 그리고 차이가 10V. 자, 이렇게 해서 전위차는 10V가 나겠죠. 둘 사이에 전위차는 10V가 나고 어디가 전위가 높은 곳이에요? 예, B가 높은 곳이에요. 누구에 비해서? A에 비해서. 그래서 플러스로 나오는 겁니다. 자, 이걸 회로에서 이야기를 하면 이 회로 밖으로 나가서 전기장으로 할 때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런데 어쨌든 회로에서 자, 이렇게 쓰는 걸 저항이라고 그랬죠. 자, 저항에 통과하기 전과 통과하기 후. 자, 전에 전위가 VA라고 하고 통과하고 나면 전압 강하라는 게 나타나요. 전압 강하. 전압 강하라는 게 뭐예요? 전기가 그만큼 떨어진다. 전압이 떨어진다. 뭐 그런 뜻이에요. 저항을 거치게 되면 전압이 떨어져요. 저항은 전압을 떨어뜨리는데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항의 용도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전압을 좀 낮추고 싶어서 쓸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지점에 VB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A하고 B 사이에 전위는 우리가 알려주지 않았다고 가정을 하고, 자, 이 부분만 가운데 부분만 이야기를 할게요. 만약 전류가 여기에 I가 흘러가면 몇 암페어 이런 거 있죠. 전류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저항을 지나는 동안 전압은 어떻게 된다고요? 떨어진다고요. 그것을 전압 강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가 이 부분 A 부분의 전위를 자, V예요. 전위를 10V라고 가정을 하고 B 부분의 전위를 자, B는 전류가 저렇게 흘러가면 떨어집니다. 전위를 2V라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둘 사이에 전위차가 생기겠죠. 자, 왜? 저항에 자, 여기로 이렇게 쓸게요. 깨끗하게 안 나오네요. 전위가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이 저항에서 전위차에 해당하는 만큼 전압 강하가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기억해 두세요. 전압 강하가 일어난다. 떨어지는 걸 얘기를 해요. 우리 한번 용어 정리를 할 때 한자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다시 설명을 좀 해주도록 할 건데 요즘에 이제 한자를 잘 사용하지 않으니까 의미를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자, 이 부분에 걸리는 전압 우리는 앞전에 오음의 법칙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전압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살펴본 적이 있어요. 전류하고 저항을 곱하면 전압이 나와요. 그때 만약에 전류를 예를 들어서 여기 얼마라고 해줄까요? 자, 전류는 100mA, 10mA하고 저항은 10kΩ이라고 가정을 해봐요. 자, 그러면 10mA는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면 미리가 1000분의 1이에요. 그래서 10 곱하기 1000분의 1. 보통은 10의 마이너스 3승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10의 마이너스 3승 똑같은 얘기죠. 자, 그게 전류예요. 자, 그러면 100분의 1 10의 마이너스 2승이 되겠죠. 10의 마이너스 2승. 자, 그리고 저항은 10kg라고 얘기했는데
10kg가 뜻이 뭐였어요? 10 곱하기 10의 1000승. 1000승이 아니라 1000배. 자, 그러면 이쪽에 이렇게 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10의 3승. 어느 방법으로 계산하든 아직 지금 산수가 약하니까 이렇게 자꾸 써보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게 10의 3승하고 마이너스 3승하고 10의 3승은 사실 곱하면 어떻게 나오냐면 10의 마이너스 3승 곱하기 10의 3승. 이게 밑에가 똑같으면 자, 위에는 더해주는 거예요. 자, 위에는 어떻게 더해줘요? 이렇게 마이너스 3 플러스 3. 자, 이렇게 더해주면 돼요. 그러면 0이 되네요. 모든 수의 0승은 1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1과 같아요. 이건 1. 자, 어차피 하나 많아. 자, 이쪽에서도 마찬가지죠. 이쪽에서는 약분을 하면 되겠다. 이렇게 자, 약분을 하면 자, 앞에 것만 나오고 이것도 이렇게 사실은 약분한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모두 다 얼마가 나왔어요? 100이 나오죠. 자, 여기에서는 모두 100볼트예요. 100볼트. 됐죠? 자, 그러니까 이 저항에는 몇 볼트가 걸린다고요? 100볼트가 걸린다고요. 자, 여기에 걸리는 전이차는 100볼트예요. 자, 그러면 전이는 뭐냐면 전이는 자, 여기 100볼트 차이가 여기에 전압 강화가 100볼트가 일어나니까 지금 이쪽에서 A 부분은 지금 전압이 얼마라고 봐야 돼요? A 부분은 자, 얼마인지 모르지만 VA에다가 자, 차이를 100만큼을 주면 그게 VB가 돼요. 다시요. 자, 여기에 전압이 얼마 걸린다고 그랬어요? 전압 강화가 100볼트 일어난다고 그랬죠? 그럼 100볼트보다 A는 높은 곳이에요. 그리고 B는 자, 100볼트만큼 A에서 낮아진 곳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200볼트라고 한다면 200볼트에서 100볼트 낮아지면 B는 얼마가 돼요? 100볼트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저 숫자하고 헷갈리니까 한번 얘를 210볼트로 줄게요. 자, 210볼트에서 100볼트만큼 전압 강화가 일어났어요. 그럼 얼마 나와요? 예, 그죠? 그 110볼트가 나와야죠. 자, 여기를 바꿔서 이렇게 써볼게요. 자, 여기는 210이고 자, 이쪽은 110이에요. 그 사이에 전이차가 얼마 생긴다고요? 전압 강화가 100볼트 발생한 거예요.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저항을 지나면 자, 전류가 저항을 지나면 저항에 전류가 흐르면 자, 여기서 흐르면이라고 강조했어요. 전류가 흐르면 자, 저항에서는 전압 강화가 일어나요. 전압 강화가 일어납니다. 전압 강화, 볼테지 드랍이라고 하는데 전압이 떨어져요. 전압 강화가 일어난다. 자, 그러면 저항에 그 전류가 들어오는 쪽은 전류가 들어오는 쪽 저항으로요. 쪽과 나가는 쪽 사이는 그 전압 강화만큼의 전이차가 생겨요. 전이차가 생긴다. 발생. 자, 거기에 저항을 R이라고 하고 전류를 I라고 한다면 전압 강화는 얼마큼 생겨요? I, R만큼 생겨요. 자, 그리고 들어오는 쪽은 그 끝나는 지점에 비해서 IR만큼 높은 지점이고 나가는 쪽은 자, 들어오는 쪽 들어온다고 얘기했는데 전류는 어디에서 어디로 흐른다고 했어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니까 어디 전원 장치에서 보면 플러스 쪽에서 들어오는 쪽을 우리가 찾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들어오는 쪽 여기에 비해서 여기는 IR만큼 그러니까 V만큼 전이가 낮다. 자, A 지점과 B 지점을 보면 AB 사이 전이차는 IR과 같다 라고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전압 강화가 일어난다. 자, 우리 직렬회로에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직렬회로라는 건 이렇게 저항이 두 개가 이렇게 있어요. 두 개가 있는 거를 먼저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쪽에 전류가 I가 1A, 2A 정도 흐른다. 계산하기 쉽게 2A 정도 흐르고 있고요. 저항이 R1과 R2가 있는데 R1은 4옴이고 자, R2는 6옴이에요. 6옴. 자, 그러면 이쪽에 R1에 걸리는 전압은 얼마? 전이차는 얼마가 발생할까요? 전압 강화는 얼마가 생길까요? 자, 2 곱하기 4 8볼트만큼 전이차가 생길 거예요. 자, 요 지점은 어떻게 돼요? 요 지점은 전압 2 곱하기 6 하니까 12 볼트만큼 전이차가 발생할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기준점을 좀 알려줘야 되는데 보통의 기준점은 여기가 0볼트예요. 0볼트. 우리 건전지 같은 거에 연결했을 때 마이너스 부분을 0볼트로 기준을 잡아요. 자, 그럼 0볼트보다 이 지점은 얼만큼 높은 지점이에요? 12만큼 높은 지점이에요. 왜냐면 여기에 전류가 지나가면서 12만큼 전압 강화가 일어났으니까 자, 이쪽 지점의 전위는 12볼트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지점의 전위는 얼마일까요? 이 지점의 전위는 8볼트만큼 전압 강화가 일어난 게 12볼트니까 8볼트만큼 전압이 높아요. 전위가. 자, 그래서 이쪽은 20볼트가 될 거예요. 됐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회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회로에서는 아까 여기에 지금 있는 I를 두 개를 살펴볼게요. 자, 이쪽에 20볼트가 걸리고 20볼트가 아니죠. 8볼트가 걸리고 자, 그리고 이쪽에 12볼트가 걸렸어요. 됐죠? 그런데 이런 직렬 회로에서는 앞쪽의 저항과 뒤쪽의 저항에 모두 같은 전류가 흘러요. 둘의 전류가 같아요. 자, 직렬 회로에서는 전류가 같다. 직렬 회로에서 각각의 회로 직렬 연결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저항에 흐르는 전류는 같다. 중요한 개념이에요. 앞쪽에 지금 이쪽에 2A 흘렀다면 뒤에도 반드시 2A가 흘러야 돼요. 어디에서? 직렬 회로에서요. 직렬 회로에서 누가 제일 중요해? 전류가 같다. 전류가 각각의 저항에 흐르는 전류는 같다. 무조건 같아요. 자, 그러면 저게 같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전압 강화는 어떻게 되냐면 I가 같은 상태로 우리 여기서 I, R1 자, 여기 I, R2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V1 대 V2의 개념. 그러니까 첫 번째 전압 강화 V1과 두 번째 저항에서의 전압 강화 V2는 누구의 비가 돼요? 자, 요것 때 비가 되니까 어차피 전류는 똑같잖아. 그죠? 전류는 똑같으니까 누구의 비가 돼요? R1과 R2의 비가 돼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자, 전압 강화의 비가 직렬 회로에서는 누구의 비예요? 저항의 비예요. 자, 이것도 기억을 해둬야 돼요. 자, 직렬 회로에서는 직렬 저항 사이에 전압이 직렬 저항의 비로 전압 강화가 일어난다. 자, 굉장히 중요하죠. 자, 여기에 예를 들어서 하나 살펴볼까요? 자, 여기에 2옴, 3옴, 5옴이 있었어요.
2옴, 3옴, 5옴. 자,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자, 여기 전류가 4A 흘러가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걸리는 전압은 얼마가 될까요? 4 곱하기 2에서 IR이니까 자, 8V가 걸릴 거예요. 전이차가 8V가 생겨요. 두 지점의 사이에 8V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자, 저항은 전압을 8V만큼 떨어뜨린 거예요. 자, 4 곱하기 3, 12V가 떨어지는 거죠. 12V가 저 사이에 걸려요. 자, 그리고 4 곱하기 5, 자, 얼마요? 20V가 저기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전압이 8대 12대 20인데, 자, 8대 12대 20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 비하고 같아요? 자, 이걸 약분하면 얼마가 돼요? 예. 자, 이렇게 써봅시다. 몇 대 몇 대 몇? 자, 2대 3대 5로 되죠. 너무 뻔한 얘기지만 전압의 비가 누구에 비하고 같다? 예, 저항에 비하고 같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전압 강화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어요. 자, 요거를 조금 더 확장을 하면 폐회로 안에서, 폐회로라고 하는 게 뭐였었어요? 이렇게 닫혀져 있는, 닫혀져 있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일부를 좀 바꿔서 이 부분에 전원을 집어넣을 거예요. 전원. 자, 이렇게 쓰면 뭐였어요? 직류 전원, 우리가 건전지 같은 거 혹은 아답터 같은 곳에 얼마 전에 했던 다이오드를 이용해 가지고 정류 작용을 하게 되면 교류를 직류로 바꿀 수가 있어요. 뭐 그런 걸 집어넣은 거예요. 자, 이쪽에 저항을 이렇게 집어넣을까요? 자, 여기다 저항 집어넣고, 여기도 저항 집어넣고, 자, 여기도 보기 편하게 이렇게 집어넣을게요. 자, 몇 번 꺾느냐, 이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적당히. 자, 그래서 저항을 이쪽에 R1, 자, 이쪽에 R2, 자, R3 이렇게 쓰면, 자, 폐회로 안에 저항이 3개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지금 전원하고 그리고 저항 3개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자, 여기에 전류가 얼마 흐른다. 자, 전류가 얼마 흐르는지는 나중에 공부를 할 거고, 어쨌든 여기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100V라고 가정을 해요. 100V. 자, 100V에 전원 장치를 연결하면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 전이차가 100V라는 뜻이에요. 자, 아까 저항은 전압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했지만 전지는 전압을 올려주는 역할을 해요. 이 저항하고 전지하고 반대로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전원이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전원과 전원은 전위를 올려주는 역할을 해요. 주는 역할을 해요. 됐죠? 그 다음에 저항은 전위를 어떻게 해요? 떨어뜨리는 역할을 해요. 자, 떨어뜨리는, 올려주는 역할. 쓰다 보니까 이상이 있네. 자, 올려주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이쪽은 떨어뜨리는 역할을 해요. 낮춰주는 역할을 하죠. 됐죠? 올려주고 이게 낮춰준다, 이게 더 표현이 맞겠네. 자, 어쨌든 저항은 전압 강화를 하는 반면에 전원은 전압을 올려줘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폐회로 안에서 자, 폐회로를 한 바퀴 돌면서 올려준 전압과 낮춰준 전압 강하죠. 낮춰준 전압 사이에는 그 값이 두 개를 더했을 때 0이 돼야 된다. 자, 그러니까 올려준 전압과 낮춰준 전압이 같아야 돼요. 자,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KVL, 자, 키르요프의 전압 법칙이라고 불러요. 자, 여러분들한테 여기까지는 좀 어렵게 나오기가 쉽지 않은 나오기 어려운 부분일 것 같아요.
그런데 개념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그 직접적으로 물어보진 않지. 그리고 지금 이렇게 설명을 길게 장황하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그거를 다음 주에 이제 요약해서 정리를 하기 시작할 텐데 요약하기 전에 그 내용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요약해서 그게 잘 외워질까? 그러지 않겠지. 선생님하고 이제 그 이걸 외우고 공부하고 문제를 풀고 이러려면 뭔가 이제 서로 대화가 가능할 정도의 이렇게 그 내용들을 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를 다 하는 거예요. 키르요프의 전압 법칙이라는 것은 폐회로 안에서 전압을 올려준 아이하고 전압을 떨어뜨린 아이를 합쳤을 때 그 값이 0이 되어야 한다. 자, 보통 다 더한다라는 거를 이렇게 해요. 시그마라고 표현하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뭐 이런 걸 하는데 자, 이렇게 하면 이게 뜻이 뭐냐면 전압을 다 더했다. 뭐 그런 수학적인 기호예요. 자, 그랬을 때 그 총합이 얼마가 나와야 된다? 0이 되어야 한다. 자, KVL. 자, KVL하고 또 다른 게 하나 있는데 KCL이라는 게 있어요. 커런트로라고 해가지고 전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자, 어쨌든 KVL 먼저 외우셔야 돼요. 자, 용어 KVL 키르요프의 전압 법칙이다. 자, 키르요프의 전압 법칙은 뭐예요? 폐회로 안에서 전압을 다 더하면 자, 올려주는 전압을 뭐라고 하냐면 이건 이제 하는 그 규칙이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제가 여러분들 가르칠 때는 올려주는 전압은 플러스 전압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플러스 전압. 자, 플러스 전압이고 내려주는 전압을 낮춰주는 전압을 자, 마이너스 전압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이게 전압 강화들을 다 더하는 거예요. 그럼 플러스 방향하고 마이너스 방향이 있을 텐데 자, 이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어느 방향으로 자, 볼 거냐라는 것에 따라서 자, 어느 쪽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게 결정이 돼요. 자, 선생님은 시계 방향으로만 계산을 해요. 근데 어느 방향으로 계산해라 라고 하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할 때는 모든 거를 나한테 맞춰줘야 돼. 자, 그래서 우리가 통일을 해야 돼. 자, 우리는 시계 방향으로 들어가면서 자, 그게 플러스인 곳과 마이너스인 곳 찾아서 계산을 할 거예요. 자, KVL을 잠깐 소개를 해주면 이런 거예요. 자, 여기 100V고 자, 이쪽에 저항이 얼마로 해놓을까? 2옴 3옴 자, 여기에 5옴 이렇게 쉽게 합시다. 전체 저항을 더하면 직렬이니까 그냥 다 더하면 돼요. 자, 왜 더하면 되는지는 따로 설명한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 어쨌든 2옴, 3옴, 5옴을 다 더하면 전체 저항은 직렬이니까 그냥 다 더하면 돼요. 됐죠? 자, 그래서 다 더하면 얼마 나와요? 5가 나오죠. 자, 2옴, 3옴, 5옴 다 더해서 5옴이 아니라 10옴이 나오죠. 10옴. 예. 자, 여기에 2, 3, 5 됐어요? 자, 그러면 10옴이 나오니까 전류는 얼마가 나올까? 전류는 어떻게 계산해? 전류는 전체 전압을 저항으로 나누면 돼요. 자, 이거는 어떻게 해서 구한 거야? 자, 오음의 법칙이 있었죠. 오음의 법칙이 뭐야? V는 IR. 자, 요거를 돌려서 쓰면 자,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그거를 바꿔가지고 I는 R분의 V라고 놓으면 되니까 이때 전체 전압은 요거를 쓰는 거예요. 100V. 자, 100V. 여기는 100V. 그리고 밑에 저항은 합성 저항 10옴. 됐죠? 그러면 전류가 몇 암페어 나와요? 10암페어 나올 거예요. 자, 여기에 10암페어가 흘러가요.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가요. 누굴 기준으로? 예, 전지를 기준으로. 기른 쪽이 플러스예요. 보통 회로에서 사용하는 어떤 부품들 있죠. 부품들 중에 극성이 있는 거는 다리가 긴 쪽이 플러스예요. 전지도 보면 이렇게 플러스 극이 튀어나와 있는 거죠. 튀어나와 있는 부분. 납작한 부분이 마이너스고. 9V짜리 건전지가 있는데 9V짜리는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동그란 부분. 이렇게
조금 갈라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이제 마이너스인 부분. 자, 어쨌든 기른 쪽이 플러스예요. 다이오드 같은 경우에는, 자, 다이오드는 우리가 꼭 알아야 되니까 저거는 축전기를 보통 얘기하는 거고, 축전기, 그다음에 다이오드는 이렇게 라인이 그려져 있는데 겉에 실제 모습에, 자, 우린 기호로 쓸 때 이렇게 써요. 자, 어디가 플러스예요? 이쪽이 플러스예요. 이 다이오드 중에서 연결하면 불이 나오는 발광 다이오드라는 게 있는데, 발광 다이오드는 기른 쪽하고 짧은 쪽이 있는데 기른 쪽이 플러스예요. 반대로 연결하면 불이 나오지 않아요. 자, 발광 다이오드를 LED라고 하죠. LED. 자, 그 다음에 여기 다시 앞쪽으로 와가지고 10A 흘러가니까, 자, 이게 전압이 얼마 걸리는지, 전위차가 얼마 발생하는지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 전위차는 얼마 생기죠? 10 곱하기 2, 그럼 20V만큼 전위차가 생길 거예요. 자,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 전위차가 얼마큼 생기죠? 자, 10A 곱하기 3, 30V만큼 차이 나갈 거예요. 30V만큼. 자, 여기 사이에는 얼마 차이 나요? 예, 50V. 10 곱하기 5 해서 50V만큼 차이가 날 거예요. 자, 우리는 조기에 그 전위차가 발생하는 것이 전압 강하, 그러니까 저항마다 얼마큼 전압을 떨어뜨렸는지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저 저항이 얼마가 걸렸냐라고 얘기했을 때 똑같은 얘기예요. 자, 저기에서 우리 다시 한번 여기 얘기할게요. 어디다 쓸까? 어디가 어떻게 마음에 안 들어. 자, 어떻게 쓰냐면 전압 강하하고 얼마큼의 전압 강하가 발생했느냐라는 거 하고 저항에 걸린 전압하고 같은 거예요. 자, 그 부분에서 저항에서의 전압 강하와 저항에 걸린 전압은 같은 의미다라는 거 기억을 하고 있으세요. 자, 그럼 이제 전위들을 살펴볼 건데, 전위는 뭐냐면 이게 100V 높은 거라고 했는데 보통 이 마이너스라고 해놓고 이 자리의 기준이 0V예요. 그러면 0V와 이 전지의 전원의 플러스 앞부분의 전위는 얼마일까요? 100V 높으니까 여기는 플러스 100V가 되겠지. 자, 이 사이에 저항이 있어요? 저항이 없죠. 저항이 없으니까 전위차가 생겨야 안 생겨? 안 생기죠. 전류만 있고 저항이 0이니까 이론적으로는 0이에요. 자, 이렇게 이 부분의 전위는 얼마냐? 그러면 100V 전압 강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자, 그 다음에 20V만큼 전압 강화가 생겼어요. 전압이 떨어져야죠. 전류가 이쪽에 들어가니까 전압이 떨어져야 돼요. 전압이 떨어지면 20V 떨어지면 얼마예요? 80V예요. 자, 그동안 전압 강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 전위도 얼마가 돼요? 80이 돼요. 80. 자, 그리고 30V만큼 떨어졌으니까 여기에 전위는 얼마가 될까요? 예, 30V 떨어지면 50V 되겠죠. 자, 요 지점은 그 후에 전압 강화가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자, 50V일 거예요. 그리고 50V만큼 자, R3에서 전압 강화가 일어나서 여기는 50만큼 낮아지니까 0V가 됐죠. 자, 그 0V가 여기 오면 0 똑같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지금 노란색으로 쓴 건 뭐예요? 전위예요, 전위. 그 지점의 전위. 자, 붉은색으로 쓴 건 뭐예요? 전압 강하, 전위차. 전압 강하. 자, 저기에서 그 같다라는 거는 수치가 같다는 뜻이에요. 전압 강화가 일어난 만큼. 자, 그 다음에 저항에 걸리는 전압. 자, 이렇게 되죠. 자, 이제 KVL로 조금 얘기를 바꿔서 이야기를 하면, 자, 우리 어느 쪽이 플러스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선생님이 시계 방향으로 계산을 한다. 시계 방향으로 날 볼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시계 방향으로. 그죠? 자, 시계 방향으로 봤을 때 들어가는 쪽 기준으로 거기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따질 건데, 우리 여기에 전류가 들어가는 전류가 들어가는 부분, 저항에서 전류가 들어가는 부분이 전위가 좀 더 높죠. 왜냐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전압 강화가 일어나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가 전압이 좀 더 높을 거예요. 자, 플러스 부분을 체크할 거예요. 쭉 전류가 들어가는 부분, 여기가 뒤쪽보다 전위가 높은 곳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쪽도 자, 들어가는 쪽이 전위가 높아요. 왜 그러냐면 그 다음에 떨어질 거니까. 자, 높은 쪽을 플러스로 정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전지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기른 쪽이 플러스예요. 자, 서로 색깔을 다르게 해볼까요? 헷갈리니까. 자, 여기가 플러스예요. 됐죠? 자, KVL을 적용할 때는 자, 이렇게 하는 거야. 한 방향으로. 방향을 우리가 정하는 거를 이게 이제 사람마다 달라. 이게 그 계산하는 방법마다 다르고 반드시 저렇게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선생님은 이제 그 여러분들하고 계속 서로 다른 방법으로 계산하면 서로 검증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같은 방법으로 그냥 통일을 해버린 거예요. 시계 방향으로 계산을 한다. 시계 방향으로 봤을 때 들어가는 쪽이 플러스인 쪽과 들어가는 쪽이 마이너스인 쪽을 구분해서 쓰면 돼요. 자, 들어가는 쪽이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죠. 그러면 마이너스. 자, 100. 자, 이건 전원을 얘기해요. 전원 장치. 자, 그다음 플러스. 자, 100V 플러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어디를 얘기해요? 자, 요 부분. 요 부분이 몇 볼트 걸렸어요? 20V 걸렸는데 들어가는 쪽이 플러스죠. 그러면 플러스로 계산할 거예요. 20V. 자, 그리고 그 다음은 뭐예요? 들어가는 쪽 여기가 플러스인데 자, 몇 볼트? 30V예요. 30V. 그 다음은 들어가는 쪽이 뭐예요? 플러스죠. 자, 몇 볼트? 50V. 50V. 자, 이쪽으로 좀만 당겨서 가져올게요. 이쪽으로 가져올게요. 처음부터 여기다 쓸까? 자, 그래서 여기 전원 장치가 있는 곳에 그 전압은 100V고 그리고 이 전원이라고 있죠. 전원. 자, 그리고 이쪽이 R1, 이쪽이 R2, R3에 걸리는 전압들이에요. 이걸 보통 어떻게 쓰냐면 V1, V2, V3 전압을 다 더하면 얼마가 된다는 얘기예요? 0이 된다. 자, 이게 무슨 법칙이라고? KVL이라고. 폐회로 안에서. 자, 그러면 지금은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의미는 없지만 만약에 이 중에 중간에 뭔가를 모르고 있다든가 이러면 자, 그거를 미지수로 넣어가지고 구해낼 수가 있어요. 됐죠? 자, 그리고 KVL이 진짜 의미를 갖는 것은 뭐냐면 저렇게 간단한 식은 KVL로 굳이 하지 않아도 돼요. 필요한 건 뭐냐면 회로가 좀 복잡하게 서로한테 물려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렇게 예를 들면 이거보다 더 복잡할 수도 있지만 자, 여기에 전원을 공통으로 가지고 있고 이렇게 되어 있다든가 그리고 이렇게 요 앞에 또 다른 회로가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KVL이 몇 개가 나오냐면 여기 하나 폐회로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로 하나 계산을 하고 폐회로가 하나 또 있죠. 자, 그 다음에 가운데 무시하고 바깥쪽으로만 돌아서 KVL을 또 하나 계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식이 몇 개가 나와요? 3개가 나오죠. 그 3개의 식을 연립해서 문제를 푸는 방법으로 KVL을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당장은 쓸 일이 없고 우리가 지금 이거를 쭉 한 이유는 뭐냐면 폐회로 안에서 전압을 다 더하면 얼마가 나온다? 0이 나온다. 자,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전체 전압 여기선 전체 전압이 얼마였어요? 100V예요. 그 전원 전체 전압? 이거는 뭐예요? 전원의 전압. 전원 전압이라는 거는 여기 이런 아이예요. 누구의 비로? 저항의 비로. 이게 직렬해서 봤을 때 분배한다. 전원의 전압을 저항의 비로 분배를 시키면 돼요. 자, 그걸 뭐라고 하냐? 전압 분배 법칙이라고 해요. 자, 얘를 뭐라고 한다? 전압 분배 법칙. 분배 법칙. 법칙이라고 얘기할 것까지 있나?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실험을 해볼게요. 여기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한번 그림을 그릴게요. 전압 분배 법칙에 대해서. 이게 저렇게 되어 있고 저항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200V가 걸려요. 200V가 전원에 주어져 있고 저항 R1이 4ohm이에요. 그리고 R2가 6ohm이고, 자, R3가 계산하기 쉽게 해야 되니까, 자, 10ohm으로 할게. 10ohm. 계산하기 쉬워야 되니까. 머리 아프잖아, 안 그러면.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저항의 비가 몇 대 몇 대 몇이에요? 저항의 비는, 자, 지금 4대 6대 10이에요. 즉 요거 2로 약분 가능하니까 2대 3대 5가 되겠죠. 2대 3대 5. 2대 3대 5. 그러면 전체 전압 누구를 200V를 2대 3대 5로 나누면 돼요. 자, 전체가 얼마예요? 10이죠. 전체가 10이니까 10 중에서 이만큼이 여기에 걸리는 거죠. 누구 중에? 200V 중에. 됐어요? 자, 그러면 얼마 나와요? 예, 40V가 걸리죠. 40V. 여기에는 40V가 걸릴 거예요. 자, 여기에 40V가 걸렸다면, 자, 여기에 몇 볼트 걸릴까? 자, 이거 그냥 계산할게요. 200V를 자, 전체 10분의 얼마가 여기에 걸리는 거예요? 10분의 3만큼이 걸리는 거죠. 얼마? 60V가 걸리는 거예요. 여기에 60V가 걸리죠. 예, 60V. 자, 여기는 얼마 걸려요? 200에 얼마? 10분의 다 더하는 거예요. 이거 뭐 이쪽에서 더해도 마찬가지예요. 이쪽에서 더해서 전체 20분의 10 혹은 이쪽에서 10분의 5. 그럼 얼마 걸려요? 자, 그러면 100V가 걸리겠죠. 여기는 100V가 걸려요. 즉 여기에서 우리는 금방 해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200V를 자, 몇 대 몇 대 몇으로? 자, 4대 6대 자, 10으로 나눠서 걸린다. 그러면 이거 두 개 더하면 10이고 10이니까 여기서는 뭐 2대 1. 얘네들하고 얘네들의 비가 2대 1. 그러면 200V에 2대 1이면 여기가 얼마 걸려요? 100V 걸리는 거죠. 금방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쪽은 그 나머지 100V 중에서 4대 6으로 걸리니까 여기에 40V, 여기에 60V라는 거 금방 알아낼 수 있죠. 자, 그래서 계산하면 금방 우리 쉽게 할 수 있어요. 40대 자, 얼마요? 60대 그리고 100으로 전압이 나눠서 걸릴 것이다. 자, 이 방법이 굉장히 유용해요. 그래서 전압 분배 법칙이라고 사실 뭐 그렇게 따로 뭐 크게 그 머릿속에 기억해야 될 필요는 없지만 어떤 저항의 비로 전압이 나눠 걸리는 것이 훨씬 더 계산이 유리하다. 지금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굳이 뭐 200 중에서 이게 지금 그 얕은 생각들 암소단이고 얕은 생각이고 뭐 그런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산수를 못할까봐 이렇게 굳이 써놓은 건데 암산으로 가능하죠. 그 200을 4대 6대 10으로 나누면 얼마가 될 것이냐 이거 암산으로 하는 거지. 이렇게 뭐 계산까지 해가지고 할 필요가 있을까? 됐죠? 자,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 이게 이제 계산이 복잡해져. 그나마 이거는 계산을 쉽게 할 수 있는 거를 주어져서 우리가 그냥 암산으로 해보려고 해서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원래대로 하자면 제 1단계를 뭘 해줘야 돼요? 전체 저항을 구해야 돼요. 전체 저항이 지금은 그래도 구하기 쉽죠. 직렬로만 되어 있고 4, 6, 10으로 되어 있으니까 얼마예요? 25ohm이에요. 25. 25. 전체 저항을 구하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줘야 돼? 자, 전류를 구해야 돼요. 전체 전류. 전체 흐르는 전류가 얼마냐? 전체 전류는 직렬이니까 다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계산하면 돼? 전체 전류는 전체 전압 200을 누구로 나누는 거예요? 전체 저항 25ohm으로 나누는 거죠. 됐어요? 자, 그러면 200을 25ohm으로 나눴으니까 10A가 될 거예요. 10A. 됐죠?
자, 저렇게 먼저 구해 놓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어떻게 얘를 적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 적용을 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적용을 해요? 자, 저기에 10A가 있었으니까 저항이 6 ohm이면 10 곱하기 6 하니까 얼마가 돼요? 60V. 그래서 60V 나오잖아요. 자, 저런 과정을 거쳐야 돼요. 이게 3단계. 3단계는 IR. 그래서 이게 3단계. 저런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사실 복잡합니다. 우리는 여기 몇 볼트냐라고 얘기하면 금방 알 수 있잖아. 자, 200에 대해서 4대 6대 10으로 분할한다. 그럼 여기 몇 볼트인지 금방 알 수 있죠. 60볼트다. 이해됩니까? 자, 전압 분배 법칙을 어디에다가 써야 하는지 잘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앞쪽에서 전압 분배 법칙을 얘기했는데 전류 분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전류. 전류는 저항이 작은 쪽으로 흐르려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흐르려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저항이 작은 쪽으로 흐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볼까요? 전선에 새가 앉아 있을 때 왜 새가 위험하지 않느냐라는 걸 이야기할 때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새가 여기 있다고 쳐봐요. 자, 그랬을 때 새 몸 안에는 저항이 있어요. 전기가 아주 잘 통하는 애는 아니죠. 새는 하나의 저항으로 보면 돼요. 자, 이렇게 돼 있죠. 저런 저항이 있으면 전류가 원래 전류는 이렇게 그 도선에서는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이게 전선이에요. 두 선을 통해 가지고 흘러가는데 이 교류니까 한쪽이 뭐 플러스가 되면 한쪽이 마이너스가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우리 그냥 쉽게 한쪽이 플러스 선이고 한쪽이 마이너스 선이라고 가정을 해요. 그랬을 때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면 위하고 아래 중에 어디로 흘러간다? 저항이 작은 쪽으로 흘러갑니다. 밑으로. 그러니까 위쪽으로 흘러가는 전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밑으로만 흘러갑니다. 그래서 새는 전선을 뭐 이렇게 억지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디디고 있지 않는 이상 감전되지 않아요. 왜? 저항이 작은 쪽으로 흘러가니까. 자, 어느 정도로 작은 쪽으로 흘러가냐면 이렇게 기억을 해두면 돼요. 아까 전압 분배 법칙은 전압은 어떻게 분배가 된다고 했어요? 전체 전압을 저항의 비로 분배가 됐죠. 직렬에서요. 자, 어디에서? 직렬배로 해서 직렬배로. 여기다 쓸게요. 어디에다 활용하는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자, 반면에 전류 분배 법칙은 뭐냐면 전체 전류를 누구의 비로? 저항의 역수비로. 저항의 역수비로 분배를 해요. 그러니까 저항이 작은 쪽, 역수비라는 건 작을수록 큰 값을 갖는 거고, 이쪽은 저항의 비라는 거는 저항이 클수록 많이 간다는 얘기예요. 이건 작을수록. 자, 어떤 경우냐면 자, 이렇게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예요. 병렬이라는 건 이렇게 가지를 친 경우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이쪽에다가는 병렬이라고 써야 되겠네. 자, 그러면 여기에 전류가 흘러가려고 할 때 전류가 여기에 10A가 흘러간다고 가정을 해봐요. 위쪽하고 아래쪽으로 나눠서 갈 건데 어느 쪽으로 많이 갈 거냐라는 거예요. 두 개를 더하면 자, 이걸 I라고 하고 이쪽에 I1, 자, I2라고 했을 때 저걸 더하면 자, I1과 I2를 더하면 반드시 뭐가 돼야 돼요? 예, I가 돼야 돼요. 다시 이게 모여서 여기를 지나갈 때도 I가 되어야 합니다. 됐죠? 자, 그런데 저항이 이쪽에 R1과 R2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전류는 서로 역수비로 흘러가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R1 대 R2. 이게 역수비죠. 그게 누구예요? I1 대 I2예요. 저항이 위에가 계산하기 쉽게 해야 되니까 우리 2옴이고 밑에가 1옴, 뭐 1옴이고 2옴이라고 할까요?
전류가 어디로 많이 흘러가요? 예, 위쪽으로 많이 흘러가요. 자, 이쪽에 10A면 10A를 잘못했네. 자, 우리가 계산하기 쉽게 해야 되니까 우리 3A로 바꿉시다. 3A. 3A로 계산을 하면 자, 위쪽으로 몇 암페어 흘러가야 되냐, 아래쪽으로 몇 암페어 흘러가야 되냐라고 얘기했을 때, 자, 이게 전체 3 중에서 2는 위로 흘러가고 1은 이쪽으로 흘러가야 돼요. 자, 그러면 위로 몇 암페어 흘러가요? 2암페어 흘러가요.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 자, 이쪽을 계산 비율로 나누면 1분의 1대, 자, 그 다음에 얼마가 돼요? 이쪽에 3분의 2분의 1. 자, 그것이 전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몇 대 몇이라는 거야? 2대 1이라는 거지. 2대 1. 그죠? 그래서 전류가 위쪽으로 2A 흘러가고 밑으로 1A 흘러가요. 그걸 더하면 자, 이렇게 됩니다. 됐죠? 자, 이쪽에서는 전류가 저항이 작은 쪽으로 많이 흘러가는 역수비로 계산하니까, 자, 이 역수비라는 거는 좀 조심해야 돼요. 만약 1옴, 2옴, 3옴이면 자, 그게 3대 2대 1 이런 개념이 아니라, 자, 이게 저기 초딩들 그 얕은 생각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만약 저항이 자, 이렇게 있어. 자, 이렇게 있다면 여기가 1대 2대 3 옴으로 1옴, 2옴, 3옴으로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자, 1분의 1대, 자, 2분의 1대, 자, 3분의 1. 통분하면 얼마가 돼요? 6대 3대 2가 되죠. 자, 6대 3대 2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죠? 통분해서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전체에서 내가 만약에 첫 번째 전류가 얼마 흐르느냐라고 얘기하면 이걸 I라고 가정을 하면, 자, 위쪽으로 흘러간 I1은 자, 어떻게 계산해요? I1은 전체 전류 중에서 자, 누구요? 전체 전류 중에서 얘를 다 더하면 얼마가 되지? 11이 되죠. 11분의 6이 저기에 흐르는 거예요. 됐죠? 자, 그거 계산할 때 이거는 완전 산수잖아, 산수. 산수할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좀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만약에 위쪽에 이 병렬로 되어 있는 회로에서 병렬 사이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어떻게 될까라는 걸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항은 어떻게 계산해요? I 1 곱하기 R1 이렇게 하면 되겠지. 자, 이쪽도 R2. 자, 그런데 우리가 저항의 역수비라며, 자, 얘가 1대 2면 얘가 2대 1이라며, 그럼 결국엔 뭐가 돼? 전압이 같다라는 얘기가 되죠. 전압이 같죠. 자, 2 곱하기 1하고 1 곱하기 2가 되니까 V가 같더라.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이야기 지금 해야 되는데, 병렬 사이에서는, 병렬 연결에서는 저항 사이에 전압이 같아요. 병렬 연결된 저항. 각각에 걸리는 전압. 각각의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 모두 같다. 조심해야 될 건 이 병렬 안에 또 이렇게 저항이 있을 수 있죠.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위에 요 아이들 둘, 요게 걸려 있는 저항들, 요거 합친 전압이에요. 이쪽에 V1, 이쪽에 V2, 이쪽에 V3가 있으면 이건 다 더하면, 더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같다. V1, V2, V3가 같다. 그런 의미예요. 이해되죠? 자, 그래서 위에 직렬에서는 우리가 직렬에서 같은 거는 누구였어요? 직렬에서는 전류가 같았죠. 전류가 같았고, 자, 병렬에서는 누구 같아요? 전압이 같아요. 직렬에서는 전류가 같기 때문에
전체 전압은 어떻게 계산한다 했어요? V1 플러스 V2 이런 식으로 전압을 다 더할 수 있다고 했어요. 자, 이쪽은 전압이 같아서 이쪽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I는 I1 플러스 I2 전류를 다 더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거를 좀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자, 지금 기억이 잘 될지 모르겠네. 자, 이쪽에 V 때문에 이런 이야기 됐죠? I 때문에 이런 이야기. 직렬하고 병렬해서 계산하는 건 저걸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우리가 아까 그 전압에 관련돼서는 폐회로 안에서 전압의 총합이 어떻다? 같다. 그게 뭐였어요? 시그마라고 해서 수학에서 다 더하는 거라고 얘기했다고 했죠. V를 다 더해요. 이 안에 들어있는. 자, 그랬을 때 요 전압을 다 더했을 때 그 값이 0이 된다 라고 하는 걸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전압 KVL 전압법칙, 키르요프의 전압법칙이라고 있죠. 반면에 이쪽에서는 요런 자리를 분기점이라고 그래요. 분기점. 그죠? 분기점. 갈라지는 지점이죠. 갈라지는 지점. 이렇게 전류가 갈라지는 지점. 이런 갈라지는 지점과 또 합쳐지는 지점. 합쳐지기도 하고 갈라지기도 하고 이렇게 모여져 있는 이런 자리들이죠. 이런 자리들 안에서 들어오는 전류와 나가는 전류의 총합은 같다. 자, 어떤 모여지는 곳에 들어오는 거, 그다음에 빠져나가는 거, 뭐 전류들이 그 회로마다 다 어떻게 돼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이 아이들을 다 더하면 들어오는 전류와 나가는 전류 어디에서 이런 그 노드라고 하는데 가지 분기점에서 전류들을 다 더하면 그 값이 얼마가 된다? 0이 된다. 실제로 그런지 한번 볼까? 이쪽에 어디에서 보면 여기 아까 좀 전에 계산했던데 여기에서는 들어오는 쪽 전류를 플러스로 잡고 나가는 쪽을 마이너스로 잡는다고 가정을 해봐요. 들어오는 쪽, 나가는 쪽 전류를 플러스로 잡고 이건 정해야 돼. 아까 우리가 시계 방향으로 해서 뭐 들어가는 쪽을 뭐 그 저항이냐 아니면 전압이냐에 따라서 어느 쪽 플러스로 잡았다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자, 그래서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들어오는 쪽하고 나가는 쪽의 전압을 각각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정했을 때 선생님 들어오는 쪽을 플러스로 정하는 거를 좀 좋아해요. 꼭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자, 그러면 그 값이 얼마야? 3이죠. 3. 들어오는 쪽은 3이고 나가는 건 2A, 1A니까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해야 돼? 이쪽에다 계산할까요? 들어오는 쪽은 이쪽에다 계산할게. 들어오는 쪽은 3 플러스로 그리고 나가는 쪽은 마이너스로 그리고 나가는 쪽은 또 마이너스로 1A가 있었죠. 그럼 다 합치면 얼마나 0이 되죠. 그죠? 자,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K C L. 자, 커런트라는 게 이게 전류를 뜻하는 건데 I라고 우리가 익숙하니까 좀 이게 좀 차이가 그 다른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똑같은 거예요. KCL. 자, C가 전류를 뜻하는 겁니다. 자, 이걸 뭐라 부른다? 키르요프의 전류 법칙이라고 해요. 키르요프의 전류 법칙. 그걸 KCL이라고 이야기한다. 그 키르요프의 전류 법칙은 이런 분기점을 아까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노드라고 한다고 했죠. 노드 가지. 분기점에서 들어오는 전류와 나가는 전류의 총합은 같다. 그게 키르요프의 전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정리를 하면 자, KVL 키르요프의 전압 법칙, 그다음에 KCL 키르요프의 전류 법칙. 전압에 대한 얘기예요. 전류. 자, 전압 법칙은 뭘 얘기한다고요? 자, 폐회로 안에서 이거 루프 폐회로 안에서 한 바퀴를 돌면서 전압을 올려준 아이하고 내려준 아이 그것들의 총합은 0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전류 법칙은 노드 어떤 가지 분기점
위에가 망이에요. 루프. 자, 그런데 이런 지점에선 들어오는 전류하고 나가는 전류의 총합은 0이 된다. 이게 너무 당연한 거죠. 뭐 우리 전하량 보존의 법칙 뭐 이런 거하고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면 되니까. 자, 그것들의 합은 0이 된다. 자, 그것의 개념을 조금 정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압 분배 법칙. 전압 분배 법칙은 뭐예요? 예, 전체 전압 우리 폐회로 안에서 걸려져 있는 전압이 있다라고 한다면 전압 강하를 일으키는 아이들의 걸리는 전압하고 합쳤을 때 0이 된다. 그러니까 직렬에서 직렬 회로에서 전압 분배 법칙은 저항의 비로 전압을 나눠 갖는다는 거지. 뭐 두 마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V1 대 V2로 나눠 갖는다는 얘기고. 자, 그다음에 병렬에서 전류 분배 법칙. 전류 분배 법칙이라는 건 뭐예요? 병렬 회로 안에서 저항의 역수비로 전류를 나눠 갖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KVL과 KCL은 언제 사용하느냐? 회로가 복잡할 때 연립 방정식을 몇 개 풀어 가지고 그 미지수를 구해야 되는 경우. 그러니까 미지수가 3개면 최소한 이제 서로 다른 식이 3개가 있어야 그것들을 연립해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KVL도 마찬가지로. 혹은 KVL과 KCL을 동시에 쓰면서 그 폐회로 안에서의 복잡한 그 회로들 안에서의 주어져 있지 않은 조건들을 가지고 문제를 풀 때는 KVL과 KCL을 사용을 해요. 근데 KVL과 KCL을 우리 꼬마들이 사용할 일은 거의 없을 것 같고, 이 꼬마들이 사용하는 건 그것의 축소, 직렬회로 안에서, 병렬회로 안에서 전압 법칙과 전류의 법칙으로 결국에는 문제를 푸는데 쓰게 된다. 자, 요것만 기억을, 요것만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건 최소한으로 쪼거는 최소한으로 좀 기억을 해두면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그러면 저항의 연결법까지만 우리가 좀 정리를 할 건데, 저항 연결법은 직렬 저항, 이거 직렬로 저항을 연결하는 거. 자, 병렬로 연결하는 거. 우린 이미 알고 있어요. 직렬하고 병렬을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는 있죠. 자, 그런데 계산을 왜 그렇게 계산하느냐? 자, 이쪽은 전압을 다 더해주는 거예요. V1, V2, V3. 자, 이쪽은 전체 전압이라는 것이 V1과 V2와 V3. 자, 이렇게 다 더해주면 전체 전압이 나온다는 거 우리가 앞에서 봤어요. 그럼 전체 전압은 어떻게 계산하냐? 전체 저항과 전체 전류를 곱하면 돼요. 직렬회로에서는 전류가 어때요? 같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폐회로가 있는데 여기다 쓸게요. 자, 이런 폐회로 안에서 자, R1, R2, R3가 있어요. V가 있고. 그러면 여기에서 전류가 I만큼 흘러간다고 했을 때, 자, 그 상태에서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라서 보니까. 그런데 요거는 이제 세 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곳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곳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봤을 때,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전류는 어떻게 돼요? 다 같죠? 그러면 결국에 나오는 건 전체 저항은 R1과 R2와 R3를 더한 값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직렬회로에서 저항은 그냥 다 더하면 되는 게 되는 거죠. 자, 이쪽에 전류가 이쪽으로 들어갔을 때 전류 I는
자, 위쪽으로 전류가 얼마큼 흘러들어가요? I1, I2, I3로 들어갈 거예요. 자, 각각의 저항이 R1, R2, R3라고 하고요. 그렇죠? 전체 전류가 저렇게 나눠서 들어갈 거예요. 전류는 어떻게 돼요? 자, I1 플러스 I2 플러스 I3가 되겠지.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전류라는 것이 ohm의 법칙으로 보면 R분의 V가 되죠. 전체 전압으로, 전체 저항으로 전체 전압을 나누면 저렇게 될 거예요. 근데 병렬 사이에서 전압은 어때요? 같죠. 병렬 사이에 걸리는 전압은 자, 아래부터 위까지 다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약분되죠. 되죠? 자, 그리고 결과를 놓고 본다면 전체 저항은 누구분의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 플러스 R3분의 1 이렇게 돼요. 자, 이 비슷한 것들 중에 축전기하고 그다음에 용철이 있는데 계산 방법들은 다 유도할 때 똑같아요. 제일 먼저 자, 요거는 기억을 좀 해뒀으면 좋겠어요. 기억해뒀으면 좋겠는데 뭐냐면 제 1단계는 자, 누구를 더할 거냐라는 거예요. 누구를 더할 거냐. 됐죠? 자, 그 다음에 2단계는 뭐냐면 그것을 ohm의 법칙으로 혹은 다른 적용하는 곳마다 좀 다르긴 한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다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ohm의 법칙으로 바꾸는 거예요. 자, ohm의 법칙에서 누구로? V는 IR이라는 식을 쓰는 거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쪽도 ohm의 법칙을 이용해 가지고 I를 뭘로 바꿔요? R분의 V로 바꾸죠. 자, 그런 다음에 공통인 I를 지워요. 여기서 공통인 I는 누구예요? 자, 공통은 전류죠. 이쪽은 공통이 누구예요? V죠. 계산 방법이 다 동일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용철이다 라고 하면 용철에서는 용철에 대한 이야기를 나중에 할게요. 용철은 탄성력 F는 K 델타 X다. 자, 그래서 누구를 더할 거냐라는 게 이제 중요해요. 자, 용철에서 이렇게 잡아 당기면 이게 용철이에요. 저기 그 저항이 아니라 용철입니다. 용철을 이렇게 당겨요. 혹은 뭐 천장에다 매달아 놓고 이렇게 연결을 해요. 자, 그러면 용철을 이렇게 연결했을 때 용철 하나하나에 늘어난 길이들이 있을 거예요. 늘어난 길이 1, 2, 3 잡아 당기면 이때 용철에서 신기한 건 여기에서 F 10N으로 당기면 여기도 10N이 걸리고 자, 여기도 10N이 걸리고 여기도 10N이 걸린다고 그랬어요. 그냥 힘이 전달만 돼요. 그러면 누구를 더해야 될 것이냐? 더하는 게 누구예요? X예요. 전체 늘어난 길이는 X1 늘어난 길이, X2 늘어난 길이, X3 늘어난 길이에요. 그럼 델타는 됐죠? 그게 1단계야. 그럼 2단계는 뭘 해야 될까? 두 번째 단계. 예, 바꿔줘야죠. F는 K 델타 X라고 하는 식에서 델타 X를 뭐라고 놔요? K분의 F라고 놔요. 같은 건 누구예요? 힘이 같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유도를 하면 자, 용철은 저항 연결 방법하고 반대로 이쪽이 K분의 1은 K1분의 1 플러스 K2분의 1 K3분의 1로 나옵니다. 반면에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것은 용철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쳐봐요. 자, 이쪽이 K1, K2, K3라고 했을 때 힘이 나눠서 걸려요. F로 당기면 그 F로 당기면 F가 어떻게 걸려요? 이쪽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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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눠서 걸려요. 대신 늘어난 길이가 같아요. 그럼 계산하면 직렬 연결 방법 같은데 자, 요거는 나중에. 그러니까 요거는 왜 설명을 했냐면
지금 용철 연결 방법을 공부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그건 따로 정리를 해줄게요. 그 후계 법칙 이야기하려는 것은 아니었고 어떻게 유도하느냐. 자, 축전기도 마찬가지고 다 유도하는 방식이 이 단계를 거친다라는 거야. 제일 먼저 더해야 될 것을 정합니다. 그리고 그때 식을 이용해서 그 더해야 될 거를 풀어줘요. 우리가 자 여기에서는 뭘로 풀어줘야 돼? IR로 풀어주는 거죠. 2단계. 세 번째 단계는 어떻게 줘요? 누구를 제거를 해요? 거기서 같은 걸 제거를 해요. 자, 이것도 1단계. 더해야 될 게 누구냐? 변형을 한다. 식을 이용해서. 세 번째는 뭐예요? 공통인 것을 제거한다. 됐죠? 더해야 될 거. 더해준다. 자, 두 번째. 더해준다. 이상한데. 다 합해준다. 합을 구할 수 있는 걸 찾는다. 두 번째는 뭐예요? 식변형. 세 번째는 뭐야? 공통인자 제거. 까지. 자, 요거 이어서 또 할 테니까 여기까지.